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6년 1회 분석존인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건축가능 규모 및 주차계획 문제가 출제되었죠. 내용 확인하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하고자 한다. 대지 조건과 계획 조건을 고려해서 최대 건축가능 규모를 산정하는데 건축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면 평균 수평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치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면도,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면 작성기를 보니까 건축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 산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하고, 그 다음에 단면도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형태가 봤을 때 정북 방향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배점상 일단은 이게 맞아야,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맞아야 점수화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숫자가 명확하게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배점이 10, 10, 10, 10에서 40점입니까? 아니면 20, 10, 5, 5 이럽니까? 이거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다. 전체적인 틀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틀이 맞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 나왔어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인접대지가 동일하다고 했고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일조권,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그 다음에 가각전제, 그 다음에 건축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일조권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가로구역 최고 높이는 출제되지 않았고, 막다른 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가각제한 있고요. 건축선은 두 가지가 있죠. 대지 안에 공지규정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도로, 소요폭 미달도로, 소요폭 미달도로에 대한 확보, 요거가 있겠죠. 항상 일, 가, 막, 가, 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 훈련 항상 필요하다. 명심하시고요. 대지 면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왔죠.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자, 계획대지가 있으면 일단 이쪽이 3m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4m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3m 도로 쪽 하부에 하천이 있다. 그러면 통과도로다. 그러면 여기 경하철선. 자, 여기 있는 게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일 때 경하철선, 기타 유사한 용도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경하철선,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일 때는 그 반대편 경계선에서 4m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 떨어집니까? 1m가 제외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도로는 얼마? 4m 도로. 그럼 4m 도로와 4m 도로의 가각이 2m, 2m씩. 그러면 A, B-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빼기 1 해서 대지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대지 면적은 약 362평방미터가 나오는데요. 362평방미터에서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곱하기 0.5. 그 다음에 362에서 곱하기 2.0. 그러면 최대 건폐율, 그 다음에 최대 지상층 연면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산정해 놓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항상 대지 현황도를 같이 보면서 계획해야 된다. 섹션 H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레벨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현황도까지 봤고요. 그 다음 내용 문제 문구를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1층의 층고는 4.6m이고 지상 2층 이상 3.5m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은 60 이상. 자, 그러면 60 이상이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는 5m 이상이다. 그러면 일조권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될 텐데 건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깎여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치수가 5m 이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평면으로 봤을 때 이 매스가 얼마 이하?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적게 만들지는 마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층고가 4.6m, 그 다음에 나머지 층고가 3.5m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그 다음에
2층 표고 얼마, 3층 표고 얼마 계산이 쫙 뽑아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4.6,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4.6이고요. 그 다음에 4.6 더하기 3.5 하면은 8.1이죠. 그 다음에 4층은 8.1에서 11.6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미리 산정해 놓는 거, 문제지에다 미리 그려 놓는 거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놓는 거 좋다. 그래서 미리 산출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산출해라 라는 거고요. 건물의 주차 차로 및 주차구역 상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면 뭔 뜻입니까? 건축물이 주차 차로하고 주차장 구역의 상부에는 설치되지 않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구하라라는 뜻이겠죠. 즉 건물은 필로티가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건물 못 짓는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다이어그램을 하면서 그려보는 연습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 그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8대예요. 일반형 2.5 곱하기 5m. 장애인 주차가 없네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이면 하천변 도로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들어온다는 거고, 아래쪽에서 들어올 때 8대면 소규모 주차에 해당되는 거고, 소규모 주차는 연접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접 주차 세로로 2대가 형성이 되는데 대안은 자 봅시다.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다 8대를 다 넣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럼 앞에다 8대를 다 넣을 수 있느냐?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4대 4대 나눌 수 있느냐? 된다. 여기에 5대, 그 다음에 여기에 3대, 5대 3대 된다. 근데 여기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겠죠. 그러면 주차 대수가 8대를 선정해서 배열은 주차장의 크기는 작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는 1대, 2대, 3대, 4대. 여기는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럼 앞에 걸리는 게 여기가 지금 많은데, 이쪽이 많은데, 여기서 5대, 3대를 놔버리면 5개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2대, 2대 들어가니까 그만큼 앞에 전면에 있는 건축 가능 영역, 6계층까지 지어지는 건축 가능 영역이 줄어드는 거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대안 1, 2, 3 정도는 한번 검토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는데 도로 경계선에서 0.5씩 띄어라. 0.5씩 띄어라. 0.5씩 띄어라. 0.5씩 띄어라. 이거는 바로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뭐 트레이싱 옮겨 적지 말고 그냥 나오면 바로 그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차 구역이 있는데 주차 구역이 여기에 주차장은 띄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띄면 2.5에 0.5니까 3m를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 주차를 이쪽으로 8대를 다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8대는 다 모을 수가 없죠. 5대,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 띄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할했을 때 여기 이 0.5라는 이 이격거리에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양쪽으로 분할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면적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최대 건축 가능 범위를 구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분할하는 게 합리적이다. 앞에다 쫙 까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양쪽으로 4대 4대 분할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한 비교는 여기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개략적으로 봐도 4대 4대 양쪽으로 배열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1조 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를 확보를 해서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출제 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에 1.5, 10m 초과하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북 방향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 A는 건축물이 없는 경사지다.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에 표기된 레벨은 각 대지 경계선의 교차점 레벨이다. 지상 1층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면 도로 교차각이니까 가각이고요. 요 앞에서 한번 해결을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보면은 대충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레벨은 4.8, 4.0, 2.0, 2.0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자, 봅시다. 자, A면이 있고요. B면이 있고요. C면 있고 D면 있고. 그러면 A면은 얼마입니까? 13m입니다. 그 다음에 B면은 얼마입니까? 36m입니다. 아, 26m죠. 26m. 그러면 레벨을 보자고요. 자, 여기는 2.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4.8. 그 다음에 여기 레벨은 얼마입니까? 4.0. 여기 레벨은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서 펼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4개로 구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A면, B면, C면, D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2m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m를 기준으로. 그러면 A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4.8입니다.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2.8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4.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2m요. 그 다음에 2m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제로로 내려가네요. 2m로 딱 떨어지네요. 2.0입니다. 그러면 A면과 B면과 C면의 면적을 구해서 그 다음에 13, 26, 13, 26 요 길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면의 면적을 구하면요. 13 곱하기 2.8 곱하기 0.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산천을 해보면 18.2가 나옵니다. B면의 면적을 구하면요. 자, 2 곱하기 요 면적부터 구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6. 그러면 5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구해야겠죠? 삼각형. 0.8 곱하기 26 곱하기 0.5 하면 얼마입니까? 10.4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부분 면적을 구하면요. 13 곱하기 2 곱하기 0.5 해서 얼마입니까? 13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93.6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 26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78 나옵니다. 그러면 93.6 나누기 78 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1.2의 가중평균면이 생기는 거고요. 1.2. 그러면 여기 레벨이 얼마였습니까? 2.0이었으니까 여기 레벨은 3.2가 됩니다. 그죠? 3.2 레벨이 된다. 그러면 3.2 레벨이 되니까 레벨상 계산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경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A 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자, 얼마라고요? 그죠? 여기 레벨이 아니라 요 레벨이죠. 요 레벨이 얼마라고요? 3.2라고요. 가중평균면, A 대지의 가중평균면. 그러면 가중평균면 여기서 절반 1.6이 1조건 사선 날아가는 선이다. 물론 1m 가서 10m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선이다. 요거 산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3.2m, 1.6m 이 산출이 여러분들의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는 거고요. 거의 뭐 10점에서 15점을 좌우하는 아주 큰 포인트죠. 그래서 분석 문제 풀 때 일목요연하게 쓰는 연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면에 대입시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보면요. 도로의 교차각은 90도이다.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돼요? 4, 5, 6, 7m 도로가 119도 이하로 만났을 때 가각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쪽 도로가 4m 도로고요. 이쪽 도로가 4m 도로니까
2m, 2m 가각이 형성되는 거고요. 한쪽 도로가 8m가 되면은 한쪽 도로가 3m가 되면은 가각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교차하는 각도가 90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 각도가 120도가 돼버리면 가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로 외워서 4, 5, 6, 7, 119 이렇게 외워두면 가각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모든 벽체와 바닥은 수직과 수평이며 그 다음에 모든 벽체와 바닥이 수직과 수평이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벽체 두께 기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만 고려한다. 코 및 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옥탑 및 파라펜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두 개 내용은 나중에 고려한다라고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 작성 기준 보면 이격거리, 치수, 레벨. 자, 이격거리 정확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0.5 이격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거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주요 치수.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레벨,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 0, 그 다음에 우리가 4.6, 8.1, 11.6, 15.1 이렇게 적는 레벨들, 그것들 다 적어야 되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건폐율, 용적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표시. 그러면 자, 땡점, 땡땡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배치도에는 주차 계획과 지상 1층에 최상층까지의 건축 영역을 표시하고 중복된 층은 보기를 참조해라. 그러면 홀수층, 짝수층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 이거 사선 확인하고요. 단면도 보기 참조하고 제시된 AA 단면 표시하고 각 층의 바닥 레벨 적고요. 그 다음에 정북 1조 사선 적용 레벨 적고요. 뭐 이거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분석 조직 시간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딱 필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는 훈련 꼭 필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표면 평균 레벨 산정식 작성한다. 저것도 점수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메다, 평방메타, 그 다음에 축적 200대 1, 그 다음에 홀수층, 짝수층 이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유의사항 특별한 내용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트 구성 요소 보면 자, 인접대지 A가 있고요. 레벨 2, 4.8, 4.0, 2.0. 여기 현재 도로가 2, 0. 만약에 가로별 최고 높이가 나오면 이 땅보다 이 땅이 높아요. 높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면 1.5하고 얘하고 가중평균을 하겠죠? 안 합니다. 왜? 도로가 더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소요폭이 넓은 쪽 도로와 짧은 쪽 도로가 있으면 좁은 도로 기준, 넓은 도로 기준, 넓은 도로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가 똑같다. 그러면 불리한 거 기준. 그러면 낮은 도로 기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올라가는 걸로 풀어야 되겠죠. 만약에 가로구역이 나왔으면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제가 가정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답안 볼까요? 답안은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2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우리가 뒤에서 산출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80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거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산출식 다 적어야 되고요. 인접대지 A의 지표면 평균 산출 레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 더하기 2에서 3.2 나오고 정북 1조 적용 레벨은 3.2 나누기 2에서 1.6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 한번 볼까요? 단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용 보시면 이제 인접대지 평균 수평면이 3.2로 제가 조정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3.2에서 내가 가중평균면이 1.6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1.5m 나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거 얼마 떨어지고 이거 얼마 떨어진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레벨 15.1, 그 다음에 여기 레벨 18.6, 자 15.1에서 빼기 1.6 바로 나누기 2 하면 6.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6 빼기 1.6 가로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8.5가 나온다.
이렇게 산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산출식을 쓰는 훈련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돼지가 뛰어야 되는 거리 그러면 1m 확보했고 기존의 길이에서 1m 떨어졌고 그 다음에 14m 갔고 그러니까 원래 15m였죠. 15m에서 14m 1.0m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하나 써줬고요. 저거 좋아요. 밖으로 빼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2.5, 2.5, 0.5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5.5 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5 써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5 써줬고 15 곱하기 12 써주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건축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6 곱하기 그 다음에 14. 그래서 26 곱하기 14.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0.5 해서 나온 숫자가 362. 이렇게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얼마 뛰는 것들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죠? 단면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단면 모양이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니까 해당 층 레벨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산출을 하는 것들은 이 레벨에서 가중평균면 1.6 레벨을 뺀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산출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고 반복 훈련을 하면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께서 건축사 자격시험 공부하는데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분석 조닝은 득점 포인트가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분석 조닝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해보고 그 다음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적고 다시 반복해보는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 관연도 최소한 5회에서 10회 정도 풀다면 분석 조닝 그렇게 어렵지 않다. 1교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해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연도 해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 조닝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회차 분석 주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